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5세가 된 이명수 씨예요.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된 은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제 일상 속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비밀스러운 고민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안고 산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충격적이었어요. 집에서 아내와 함께하는 황혼의 시간이 더 따뜻하고 애정 어린 순간들로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6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하루에 3번씩이나 아내와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젊었을 적에는 아내도 제 리듬에 어느 정도 맞춰 주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아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따라오지 못한다며 제 바람을 버티기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제 속마음을 조심조심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조금 자제해 달라고 해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부부 사이의 진짜 애정 표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내가 거절하거나 피곤하다고 하면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아내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아내는 너무 지쳐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됐어요. 아내가 집에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A사가 스트레스와 과로에 대해 우려하며 건강관리를 강조했다고 해요. 집으로 온 아내는 저에게 의사의 건강관리 조언을 전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일 뿐 우리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내에게 예전처럼 관계를 요구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제가 아직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고 말했어요. 아내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아내가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서운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아내에게 다가갔고 아내는 정말 몸이 아프다며 단호히 거부했어요. 결국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목소리로 화를 터뜨렸어요. 아내는 저에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자신도 나이가 들었고 몸이 버티기 힘들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내의 그 반응에 완전히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결혼 40년 동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간 아내와 저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과연 옳은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큰딸 지은이가 아내를 보러 왔어요. 딸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많이 지쳐 보인다며 걱정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그냥 사소한 부부 다툼이라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딸의 끈질긴 걱정에 결국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충격받았다고 해요.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나이와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어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대요. 며칠 후 딸은 저를 따로 불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딸은 저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배려해야 할 시기라고 했죠. 처음에 저는 부부 일에 자식이 끼어들 게 아니라며 화를 냈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딸은 저에게 어머니가 정말로 몸이 아프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저항이 남아 있었고 그동안 아내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기는 힘들었어요. 딸은 우리 부부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제가 부부 상담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아내와 딸이 며칠 동안 설득한 끝에 마지못해 수락했어요. 우리는 함께 부부 상담센터를 방문했어요. 상담사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주시며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에 변화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상담사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게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의 치열한 논의와 상담사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저는 그동안 제 음마만 챙겼지 아내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됐어요. 저 역시 아내의 감정을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제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몇 달간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서서히 배웠어요. 저는 여전히 완전히 수긍하지는 못했지만 아내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관계의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이는 데 동의했어요. 아내는 저에게 자신의 마음과 몸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로 했어요. 이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아내의 마음을 더 헤아리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내는 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제가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서 그런 거라고 나중에 털어놓았어요. 물론 저는 처음 몇 달 동안 많이 답답해하고 불평했어요. 가끔 예전처럼 하루 3번을 요구하기도 했고 아내가 거부하면 우울해지거나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담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딸의 중재로 저도 점점 이런 변화가 우리 부부에게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담에서 합의한 대로 아내의 컨디션을 가끔 물어보고 배려하려 애썼어요. 아내도 저와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때때로의 습관으로 돌아가려 했고 아내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했어요. 저는 이제 아내와의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느껴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예전처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제 요구가 아내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아내가 솔직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됐고 저도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 노력해요. 딸도 우리 부부의 이런 변화를 보고 매우 안심했어요. 딸은 어머니에게 이제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어요. 저에게도 예전보다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아내도 예전만큼 힘들어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제 생각에만 갇혀 있지 않게 됐다는 점이에요.